1987년 그의 우리는 뜨거웠다. 최루탄 연기 자욱한 캠퍼스에서 낭만을 꿈꾸고 불의에 맞서 싸웠던 청춘의 기록. 한 남자의 희생이 거대한 불꽃이 되어 세상을 바꾼 그날의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다. 1987년 20살의 나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며 대학에 들어왔다. 새내기 티를 벗지 못한 채 나의 심장은 이미 캠퍼스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유와 민주라는 단어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다. 내게 대학은 그저 학문을 배우는 곳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는 지성의 요람이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의 전장이었다. 매일 밤 학생회관 소모 임실에 모여 유인물을 만들고 선배들의 격정적인 연설을 들으며 나는 혁명가가 된 듯한 기분에 젖었다. 낡은 등사기에서 잉크 냄새가 진동하고 촛불 아래 모여 앉아 밤샘 토론을 벌이던 그 시간들이 내게는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낭만이었다. 우리는 시를 읊고 미래를 논하며 때로는 사랑을 이야기했다. 이 모든 낭만적인 풍경은 나에게 우리가 싸워 지켜내야 할 세상의 아름다움이었다. 나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 기꺼이 나의 청춘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의 꿈은 단순히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사랑이 자유롭게 꽃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캠퍼스 한 귀퉁이에는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른 낭만이 존재했다. 햇살에 바랜 빛깔의 트렌치 코트를 입고 늘 고서적에 파묻혀 시를 쓰고 낡은 기타를 치며 밥 딜런의 노래를 부르던 남자 현우. 그는 미학과 학생이었다. 그의 길고 섬세한 손가락은 늘 연필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세상의 소란과는 무관하게 고요하고 깊었다. 나는 늘 시위와 유인물에 묻혀 살았지만 가끔씩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가 만들어내는 평화로운 공기를 느끼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나지막한 기타 선율과 나직이 읊조리는 시구는 내가 싸워 지켜내고 싶은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되새기게 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옅은 미소를 지을 뿐 먼저 말을 꺼는 법이 없었다. 우리의 세계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늘 최루탄 연기 속에서 투쟁을 외쳤고 그는 햇살 가득한 잔디밭에서 시를 읊었다. 그에게 나는 위험하고 불안한 존재였고 내게 그는 현실을 모르는 나약한 몽상가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내게 일종의 안식처였다. 격정적인 투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현우가 읽던 시집을 발견했다. 무심코 펼쳐든 시집 속에는 그가 직접 쓴 듯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우연히 마주친 현우에게 시집을 돌려주며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 문장이 너의 생각이야? 현우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너의 투쟁도 그런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야?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우리의 투쟁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같은 이상임을 느꼈다. 그 짧은 대화는 우리 사이에 묘한 감정의 씨앗을 심었다. 재호는 그런 나에게 늘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불같은 눈빛과 거친 목소리는 언제나 투쟁에 목말라 있었다. 그는 항상 소매를 걷어붙인 투박한 차림으로 당장이라도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설 듯한 긴장된 어깨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이었다. 그의 손은 펜을 잡기보다는 무거운 유인물 뭉치를 옮기고 벽보를 붙이는 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재호는 어린 시절부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깊은 분노를 키웠다고 했다. 그런 재호는 나에게 다가와 쏘아붙였다. 민정아, 넌 이 시국에 무슨 낭만 타령이냐? 그런 놈은 이 캠퍼스에 어울리지 않아. 지금은 앉아서 시나 읽을 때가 아니라 맨몸으로라도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은 피 흘리지 않고는 오지 않아. 너의 낭만이 피 흘리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어. 나는 재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현우가 내게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낭만이자 내가 지켜내고 싶은 마지막 보루였다. 그의 존재는 내게 현실의 잔혹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시위가 교문 앞에서 터졌다. 학생들의 거친 구호 소리가 교정을 가득 메우자 저 멀리서 진압 방패를 든 경찰들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구둣발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울려 퍼졌다. 경찰들은 마치 훈련된 병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학생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오직 진압이라는 목표만이 보였다. 그들은 학생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방패를 휘두르고 곤봉을 내리쳤다. 나는 선두에서 구호를 외치다 갑자기 터진 최루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매캐한 냄새가 폐부를 찔렀고 눈이 따끔거리며 순식간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학생들의 스크럼이 와르르 무너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곤봉이 휘둘러지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였다.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혼란 속에서 겨우 숨을 쉬었다. 내 주변은 온통 쓰러진 학생들과 흩날리는 전단지로 뒤덮여 있었다. 혼란스러운 연기 속에서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나는 그가 현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늘 깔끔하게 입던 트렌치 코트 대신 땀으로 얼룩진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낭만적인 긴 손가락은 이제 나를 부축하며 굳게 내 팔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혼란 속에서도 나를 안심시켰다. 그는 나를 부축해 학생들의 후미로 그리고 다시 교문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낭만만 줬던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공포와 동시에 내가 알지 못했던 단단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가 겪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우리가 간신히 교문을 벗어나 골목길 어귀에 숨어 숨을 고를 때 나는 물었다. 왜 왔어? 시만 썼잖아. 이런 곳은 너와 어울리지 않아. 너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나의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다. 네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네가 위험했으니까. 네가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의 세계에 들어가려 했던 적이 없다. 하지만 그가 내 세계로 이 위험한 현실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의 낭만과 저항이 만나는 첫 번째 균열을 목격했다. 현우의 용기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낭만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내가 지켜내려 했던 낭만이 바로 이 현실 속에 그리고 현우의 눈빛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 그의 존재는 이제 내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현우가 내 세계로 들어온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격히 깊어졌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만드는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했고 그는 묵묵히 잉크를 채우고 종이를 잘랐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시를 쓰는 대신 잉크와 종이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새로운 창작의 도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낭만을 버린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유인물의 활자 속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울부짖는 구호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시를 찾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시대의 아픔과 투쟁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사랑보다는 시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의 고요한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싸워 지켜내고 싶었던 세상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제 나의 든든한 동지이자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의지를 느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우리 사이에 피어났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밤늦도록 함께 유인물을 만들고 새벽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함께 걸을 때면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기댔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다. 학생 운동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다. 전국의 대학으로 시위가 확산되었고 정권의 탄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언론은 통제되었고 캠퍼스는 삼엄한 감시 아래 놓였다. 학내에는 사복 경찰들이 늘어났고 학생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재호는 이미 전국의 학생들을 묶는 큰 조직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밤낮 없이 전국을 오가며 학생들을 독려하고 투쟁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강렬해졌고 그의 연설은 학생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는 나에게 이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싸울 때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더 큰 투쟁을 요구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우리의 침묵은 곧 죽음이야.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해. 나는 재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현우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현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펜 끝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옆에서 조용히 돕는 것을 넘어 직접 학생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낭만적인 언어로 저항을 외쳤다. 우리가 지켜내고 싶은 세상은 사랑과 시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과 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붓과 우리의 목소리가 바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폭력에 맞서 평화로 저항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었다. 그의 연설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메마른 현실에 촉촉한 감성을 불어넣었다. 현우는 낭만과 저항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날 교문 앞 시위는 절정에 달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교문 앞에 모여 민주화를 외쳤다. 그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독재 정권에 맞섰다. 우리들의 스크럼은 경찰의 단단한 방패벽과 맞섰다. 뒤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검은 무리는 마치 살아있는 강철 벽 같았다. 최루탄 대신 그들은 쇠붙이 곤봉을 휘두르며 우리를 무자비하게 밀어붙였다. 둔탁한 금속 소리가 학생들의 비명 소리와 엉켜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곤봉이 머리 위로 사정없이 떨어지고 학생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나의 옆에 있던 현우의 몸도 거센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무너져가는 방패를 막아냈다. 그때 바로 내 뒤에서 재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투지가 담겨 있었다. 민정아, 현우야, 도망쳐. 내가 막을게. 이 싸움을 끝까지 기억해야 해. 살아남아서 이 불의를 세상에 알려야 해.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줘. 그의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명령이자 살아남으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재호는 이미 경찰의 방패벽을 향해 온몸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손은 빈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처럼 자신의 몸으로 경찰들의 진입로를 막아섰다. 그의 몸이 방패에 부딪히고 곤봉이 그의 어깨와 등짝에 사정없이 내리꽂혔다. 그들의 진압은 잔혹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곤봉을 휘둘렀고 나는 퍽퍽하고 그의 몸에 박히는 둔탁한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재호는 한두 차례 버티는 듯 했지만 결국 힘없이 쓰러져 경찰들에게 끌려갔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향해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가 끌려가는 모습은 마치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짊어진 순교자처럼 보였다. 그의 모습은 내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외침은 내 귓가에 영원히 맴돌았다. 재호의 희생은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와 죄책감을 남겼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고독하고 아픈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현우의 손을 잡고 있지만 내 마음은 재호의 희생으로 찢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우리가 지켜내려 했던 낭만이 현실의 잔혹한 대가로 얼룩진 순간이었다. 재호의 피가 낭만과 저항의 교차로에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의 희생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다. 재호가 잡혀간 이후 캠퍼스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운동은 한풀 꺾이는 듯 했다. 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소문에 시달렸다. 그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캠퍼스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내가 시작한 투쟁이 재호의 희생을 낳았다는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그의 마지막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때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오히려 현우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낭만적인 몽상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정아, 재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해. 우리 둘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해. 재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야.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선배의 연설보다 강한 힘이 있었다. 그는 이제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나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숨어 지내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재호의 마지막 외침을 전했다. 그의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잠시 주춤했던 학생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다. 재호의 부재는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모든 불의와 폭력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침묵하던 학생들조차 재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의 희생은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대한 장작이 되었다. 캠퍼스 곳곳에서 자발적인 소모임이 생겨났고 학생들은 밤새워 유인물을 찍어내며 다음 투쟁을 준비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시위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재호의 이름을 외치며 그의 희생을 기렸다. 우리는 재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이름으로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만 했다. 현우와 나는 밤낮 없이 유인물을 만들고 학생들을 독려했다. 우리의 눈빛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재호의 목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날 밤 나는 현우와 단둘이 유인물을 만들었다.
잉크 냄새가 가득한 소모 임실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이제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 함께 마음껏 시를 쓰고 사랑하며 살자. 더 이상 최루탄 연기 속에서 숨지 않고 햇살 아래에서 우리의 낭만을 노래하자.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희미한 촛불 아래서도 빛나고 있었다. 그래,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고 사랑과 낭만이 더 이상 불온한 것이 아닌 세상을 만들자. 재호가 꿈꾸던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 밤의 맹세는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진실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함께 시대를 헤쳐나가는 숭고한 동지애로 단단해졌다. 우리의 낭만은 저항을 통해 완성되었다. 우리는 결코 서로를 놓지 않기로 했다. 우리의 맹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날이 밝았고 우리는 교문 앞에서 다시 한번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이번 시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재호의 희생으로 분노한 수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캠퍼스는 민주화를 외치는 함성으로 뒤덮였다. 경찰들의 곤봉이 사정없이 우리를 향해 휘둘러졌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옆에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하지 않은 현우가 있었다. 그의 굳건한 존재는 나에게 가장 큰 용기였다. 우리는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함께 쓰러지고 함께 일어섰다. 우리는 재호의 목까지 싸웠다. 우리의 함성은 교문을 넘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시민들은 창문 밖으로 나와 우리를 응원했고 어떤 이들은 따뜻한 물과 빵을 건네주며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나는 낡은 앨범 속에서 그날의 우리를 본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들, 그러나 그 어떤 순간보다 뜨겁고 빛났던 눈빛들. 재호의 얼굴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그의 희생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한 불꽃으로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투쟁을 기억하며 우리 손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현우를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은 평온한 캠퍼스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최루탄이 터지던 아픈 시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발견한 낭만과 저항 속에서 피어났다. 우리가 지켜내려 했던 낭만은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나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사랑과 투쟁의 기록임을. 그리고 나는 오늘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의 낭만은 곧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저항이라고. 당신들의 용기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우리의 청춘이 그러했듯이 당신들의 청춘도 이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